혈압이란 심장이 세포에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미는 힘이 혈관에 미치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합니다. 고혈압은 심장이 정상 혈압 120 정도의 압력을 가했을 때 세포에 혈액이 충분하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세게 힘을 가해서 생기는 게 고혈압입니다. 혈액에 있는 물과 영양과 산소, 이 세 가지 중에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직 산소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운동할 때 혈압이 올라가는데요, 굉장히 숨이 찹니다. 숨이 차다는 것은 산소를 공급해달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때 물과 영양을 필요로 했다면 물과 영양,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산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을 멈추면 한 1분 정도 멈추고 나면 혈압이 이상 올라갑니다. 숨을 멈추었다고 해서 맥박이 안 뛰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은 계속해서 혈류를 보내죠. 그러나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는 이 몸속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산소를 더 공급하기 위해서 혈압을 높이는 것입니다. 고산지대에 올라가도 마찬가지로 혈압이 높아집니다. 산소 분압이 낮아서 그렇죠. 혈압약은 어떤 것이냐면, 혈압약은 심장으로 가는 칼슘 통로를 차단해서 심장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동할 때 큰 힘을 써야 되겠죠. 산소를 많이 공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심장 힘을 약화시켜서 혈압을 높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산소 공급이 안 되겠죠. 운동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몸속에 물을 다 강제로 배출시켜서 심장이 아무리 힘을 써도 혈관에 압력이 미치지 못하게 합니다. 자,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몸속에 물을 빼내면 반생명 현상이겠죠. 고혈압의 원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고혈압은 위험하죠. 위험하니까 이걸 막아야 되는데 막을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인위적으로 강제로 혈압을 낮춘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부터 산소 공급이 안 되는 현상은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문제겠죠. 언제라도. 그러나 문제는 외부에서는 산소 공급이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산소 전달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고혈압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외부에서는 산소 공급이 잘 되는데, 아니면 다른 사람은 산소 공급이 잘 되는데 왜 나는 산소 공급이 전달이 잘 안 돼서 혈압이 높아질까? 그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 원인은 첫째로 혈관이 좁아졌을 때 정상 혈압 가지고는 충분하게 산소를 공급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압을 높여야만 되겠죠. 자, 이 경우는 사실은 의학계가 밝혀낸 원인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단 5%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5%는 혈관이 정상인데 혈압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걸로 본 겁니다. 원인이 없으니까 이거 유전 아니냐? 유전이다. 그래서 더 이상 원인을 찾지 않고 혈압약을 개발해서 강제로 혈압을 낮추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약을 쓰지 않고 우리 인체 내부적으로 혈압을 높이지 않는 구조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95%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혈관이 정상이라면 문제의 요소는 혈액에 있을 것입니다. 혈액이 점도가 높을 때 정상 혈압 가지고는 세포에 충분한 혈류, 즉 산소를 공급할 수 없겠죠. 그럴 경우에 혈압은 높아집니다. 또 한 가지는 혈액의 점도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 속에, 혈액 속에 노폐물이 많으면 정상 혈압으로 혈류량은 보냈지만 필요한 산소가 충분하게 가지 않기 때문에 혈압을 더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고혈압이 되는 거죠. 자, 바로 혈액의 점도가 높을 때, 혈액이 탁할 때, 이때 혈압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동물성 지방으로 대표되는 포화지방산이죠. 포화지방산을 섭취하면 이 점도가 높기 때문에 혈액의 점도를 높여서 혈류의 저항을 받으니까 정상 혈압 가지고는
충분하게 산소 공급이 안 되겠죠. 혈압을 높이는데요. 닭고기나 소고기나 돼지고기 지방을 보면 우리가 먹을 때는 잘 모르는데 먹고 나서 나중에 보면 허옇게 굳어 있습니다. 상온에서 굳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러한 지방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 혈액을 탁하게 하고 끈적거리게 하고 또 혈관을 막기도 합니다. 자, 이런 지방을 가능하면 적게 섭취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성지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 나서 충분하게 다 소모하지 않으면 남은 영양분을 중성지방 형태로 복부지방 같은 것으로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역시 혈류에 저항을 줘서 혈압을 높이는데요. 과식을 한다거나 중요한 것은 또 설탕을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 중성지방이 많이 쌓이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지방이 있습니다. 트랜스지방은 식물성 지방을 고체화시킨 것인데요. 이것은 혈관을 경직시켜서 역시 혈압을 높이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지방들을 설사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혈압이 높지 않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곧 항산화식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마늘 있죠. 마늘에는 맵고 아린 알리신 성분이 있습니다. 이 알리신 성분은 혈전을 용해하는데 아주 유용한 식품입니다. 그 다음에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이 역시 또 이렇게 포화지방산을 불포화지방산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삼 있죠. 자, 인삼의 쓴맛 나는 그 사포닌 성분도 역시 같은 역할을 하고요. 연근의 뮤신도 역시 이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나오는 해조류 있죠. 김의 포피란, 그리고 미역의 알긴산, 메세이 같은 이런 해조류도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식품을 같이 함께 섭취하는 분들은 설사 포화지방을 섭취했다 하더라도 혈압이 높지 않습니다. 혈액이 점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섭취하는 녹황색 과일 있죠. 감귤의 구연산, 특히 과일에는 껍질에 이와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까지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이 고혈압의 원인을 만드는 전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식품 외에도 우리 세포의 산소 공급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 많이 올라가죠. 스트레스는 식품이 아니죠. 그런데도 많은 혈압을 높입니다. 자, 왜 그러냐?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일시적으로 많은 혈액을 공급해야 되겠죠. 혈압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 스트레스는 구조적인 그 혈압 상승 아니고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스트레스 받으면 백혈구가 파괴됩니다. 상당히 많이 파괴되는데요. 이 파괴된 백혈구들이 시체들이 결국은 노폐물이 돼서 혈류를 방해합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혈압을 높이는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저산소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혈압이 높아지는데요. 외부에서 산소 공급이 적게 들어오면 우리 몸은 그 부족한 산소를 서로 혈구들이 나눠 갖기 위해서 서로 들러붙습니다. 혈구들이 들러붙으니까 혈류에 장애가 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세포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혈압을 높입니다. 그 다음에 흡연이 있습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급속도로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좁아지니까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흡연을 하게 되면 흡연 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가 우리 몸속에 있는 산소를 다 빼앗습니다. 그러면 우리 적혈구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산소 공급이 좀 잘 안 되겠죠. 결국은 구조적으로 혈압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과로를 해도 역시 혈압이 높아집니다. 과로하면 우리 몸속에서 피로물질인 젖산이 발생하는데요. 이 젖산 역시도 노폐물입니다. 그래서 피를 탁하게 해서 혈압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돼도 역시 혈압이 높아지는데요. 구조적으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우리 몸속에 단백질이 파괴됩니다. 이 파괴된 단백질이 노폐물 역할을 해서 역시 혈류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산소 공급을 방해하겠죠. 역시 혈압을 높입니다. 자, 이렇게 고혈압을 만드는 요인이 산소결핍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종합적인 그 처방을 할 수가 없고요. 잘못된 섭취를 권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소금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소금은 고혈압의 주범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소금이 고혈압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금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금을 섭취했을 때 우리 인체의 변화는 혈압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오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소금을 섭취하면 물을 많이 섭취하는 건 맞습니다. 이 들어온 물이 몸속에서 빠져나갈 때 여유가 있으니까 많이 빠져나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배출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노폐물을 배출시킨다는 얘기죠. 우리 몸속에 노폐물이 배출되니까 피가 맑아집니다. 혈중 적혈구 용적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센 압력을 가하지 않아도 세포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혈압을 높일 이유 없죠. 자, 두 번째로요. 소금은 우리 몸속에 지방을 흡착, 배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지방을 흡착해서 배출하니까 혈액의 정도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혈압이 또 낮아집니다. 이 내용은 브라질의 상파울루 의대에서 실험했는데요. 고혈압 환자에게 소금을 3g 이내로 제한해서 섭취토록 했더니 혈관에 지방이 쌓여서 고지혈증이 되더라. 이런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미국의 코넬대에서는 소금을 더 적게 섭취할수록 많은 고혈압 환자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국내 대형 병원에 고혈압 치료 효과를 임상실험을 의뢰했는데요. 그 결과 고혈압 치료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 소금을 섭취하되 좋은 소금을 섭취해야 됩니다. 인삼을 섭취하게 되면 인삼 속의 사포닌 성분이 혈전을 용이하고 피를 맑게 해서 혈압을 낮춥니다. 자, 이 원리를 안다면 인삼이 아니라 다른 식품에도 사포닌이 들어있다면 이것은 피를 맑게 해서 혈압을 낮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라지나 더덕 이런 것에도 사포닌이 들어있고요. 해삼에도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거 실험하지 않아도 암기하지 않아도 이러한 식물들도 역시 식품들도 혈압을 낮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원리를 모르면 서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도 없고 주장만 하다 보면 결국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얘기죠.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피를 맑게 하는 음식은 혈압을 낮춘다. 그러면 비단 사포닌 성분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도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피를 맑게 해서 세포에 산소를 공급을 원활하게 하니까 혈압을 낮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의학 정보는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앙의 대상이 아니죠. 지식의 대상입니다. 정보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논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누가 들어도 논리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게 논리죠. 논리는 보통 사람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해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 논리는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험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그 논리대로 나오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일관되게 사례가 나와줘야 됩니다. 다수의 사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정보는 바른 정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